기록적인 폭우가 중부 지방을 휩쓸면서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수도권엔 모레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걱정이 큽니다. 이번 폭우 피해 원인은 무엇인지, 추가 피해를 막을 방안은 없는 건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하늘이 뚫렸다라고 할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내린 거네요. 엄청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달치의 비가 하루에 다 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만 또 반대로 1년 동안 서울에서 내릴 비의 4분의 1이 하루에 다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많이 비가 왔는지를 이제 체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비가 집중되면서 그동안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 일단 배수 시설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이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의 강한 화재가 우수 강도에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상당 부분 많은 피해를 유발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왜 이렇게 침수 피해가 컸는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상청 관계자는 이제 1시간에 140mm가 내리는 걸 이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한꺼번에 쏟아진 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비가 워낙 많이 오긴 했지만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렇게 많이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 사실 다른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또 다른 나라에서도 침수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가 상당히 크고 또 이를테면은 강남역이라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 또 그리고 저녁 때 출퇴근 시간대 이런 때 이제 집중되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또 위험함을 겪으셨을 텐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서울의 한복판인 중심인 강남역 주변 이런 부분들 침수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전에도 계속 침수 이력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굉장히 많은 또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신사동이나 혹은 그 주변의 양재동 또 역삼동 이런 쪽보다는 지대가 상당히 낮아서 사실상 이 지역에 비가 내린다면 우수가 사실 강남역 주변으로 다 집중되는 이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항아리형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도 네.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강한 강우가 다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사실상 배수 용량을 오버되는 그러니까 초과하는 이런 상황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인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침수가 발생한 그렇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30-40년 된 이런 우수 관로들이 그 용량을 초과해서 내리는 비에 어떻게 감당을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인천 같은 경우는 바다에 면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 쪽으로 자연스럽게 우수들이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만조 시간 한마디로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간이 어저께 밤 새벽 1-2시 이 정도가 이제 만조 시간이다 보니까 예. 사실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마디로 거꾸로 바닷물에 막혀서 오히려 흘러내려가야 될 우수들이 역류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침수 지역들이 상당히 곳곳에서 많이 발생했던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아리처럼 약간 안으로 내려간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침수가 많았고 그러다 보면 좀 예방에 대해서 아니면 좀 보수공사를 좀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좀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2010년 이후에 수차례 이렇게 강남역 일대에 침수가 이제 반복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수 관로에 대한 정비나 또 추가적인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번에 비가 워낙에 많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많은 비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서 충분히 배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노력이나 시설 보완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런 재난 강도가 너무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최대 용량이 이제 부족한 게 아니라 적당했지만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통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배수 처리 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지역마다 약간씩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이제 주기로 보는데요. 네. 10년 주기, 30년 주기, 50년 주기 이렇게 봐서 만약에 30년 주기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제 이 배수로의 이 용량을 정할 때 30년 기준으로 쓰는데요. 예. 30년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이 배수량 이 부분을 이제 추정해서 그 용량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약 시간당 한 85mm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이런 이 침수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것들 한 95mm까지 시간당 배수 용량들을 넓히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강수가 이제 집중되거나 이거보다 오버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상 또 용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행안부에서도 앞으로는 향후에 이제 50년 빈도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설계를 하면 이런 설계에 의해서 관로들이 이제 다시 이제 개선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네. 20년 한참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완성되는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또 이거보다 더 많은 또 재난과 뭐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점점 이런 이제 강우 강도가 더 강해질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준들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도 더 강한 비가 오는 경우에는 네. 또 사실 이런 침수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비가 더 오면 아무리 준비해도 계속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겁니까? 뭐 완벽하게 침수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침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그다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많은 시민분들도 사실은 왜 침수가 일어나느냐, 이걸 못 막느냐라고 이렇게 자꾸 뭔가 탓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국지성 호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셔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우선 첫 번째로 호우가 예상되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회피하는 거 혹은 또 이런 부분의 정보를 접하면서 안전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 요령이나 이런 수칙들을 잘 준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또 이를테면 지역 전체가 침수되는 상황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내 건물로 물이 들어와서 건물의 기능이 정지된다거나 혹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의 출입구라든지 뭐 집의 출입구 이런 부분들에 뭐 이를테면 모래주머니라든지 또 비를 막을 수 있는 뭐 이를테면 차수판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예방적인 조치들은 가능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배수로가 막힌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물이 넘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배수구나 배수로 관리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우수 관로를 무한정 계속 넓힐 수 없다면 지금 설정돼 있는 우수 관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수 관로의 정비,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물질 제거 같은 것들을 잘 해줌으로써 부족하지만 100%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적 영역에서의 배수로 또 배수구 이런 부분들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특정한 지역에서의 이런 이제 이 침수가 반복된다면 그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이를테면 우수 관로를 추가로 하긴 어렵지만 저류 시설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류 시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물을 조금 더 담아놔서 용량들을 좀 분산시켜 준다든지 또 아니면 아예 이쪽으로 유입되는 이런 유입 관로 같은 것들을 좀 분리시켜서 다른 쪽에서 넘어오는 물들을 최소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류 시설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저류 시설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잘 좀 어려워서. 저류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물이 흘러가는 이제 지하수 같은 것들이 이제 흘러갈 때 이를테면 우수 관로상에도 특정한 부분 한마디로 소위 땅 속에 큰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시간당 100ml인데 몰려드는 물이 만약에 200ml라면 그 100ml 정도를 일단 담아놓고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좀 벌어줌으로써 물을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균일하게 이제 이를테면 배출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인데요. 예. 이런 저류 시설들이 실제로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도림천이나 이런 이제 일부 우리 서울시에도 이런 창습 침수 구역에 이런 저류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하에 지하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하에 충분한 이러한 공간들을 확보하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저류 시설의 적용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들도 단순히 뭐 설치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특히나 비 피해가 컸던 이제 동작구, 강남역 일대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이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쓰레기로 막힌 이제 배수관을 이제 손으로 치워가지고 도왔던 강남역 슈퍼맨의 모습도 화제입니다. 실제 이제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이제
종아리까지 물이 차였었는데 이거 쓰레기를 치우니까 금방 물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쓰레기가 침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일단은 표면수가 이제 이 배수구를 통해서 이런 배수 관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표면수의 물들이 빠져나가게끔 하는 데는 배수구의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배수구의 정리는 물론 이제 비가 오는 상황 또 혹은 이전에라도 잘 정리가 돼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다 여러 지역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이 배수구가 잘 뚫려 있다 하더라도 관로 자체상의 용량이 다 되는 경우에 역류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배수구 정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부분의 침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이런 네. 배수구 청소를 하심으로써 이 주변의 어떤 침수 상황들을 일부 해제하는 이런 효과들도 있었고 또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런 활동을 하실 때도 다만 본인이 안전할 수 있는 상황, 무리하게 이런 부분들 뭐 공익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실 때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물이 가득 찬 모습도 있지만 곳곳에서 이제 싱크홀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 뚫리는 현상도 꽤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폭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좀 생기는 겁니까? 이거는 대부분 이제 폭우로 인해 지하수가 증가하면서 지하수가 이제 땅 속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흙들이 유실이 되거든요. 유실이 되면 땅 속에 이제 공극이라고 해서 공간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위쪽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 부분이 주저앉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땅 꺼짐 현상의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뭐 다른 나라처럼 대규모로 깊이가 굉장히 깊은 싱크홀보다는 얕지만 사실상 도로라든지 또 생활의 불편함 또 여러 가지 또 위험을 초래하는 낮은 싱크홀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행자라든지 이런 분들 혹은 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땅 꺼짐 현상에 항상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공사 현장의 주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지하수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사 현장에 이제 흙막이 공사라고 해서 공사 현장에 지하수가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터파기를 하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이제 지하수들이 흘러가는 이런 방향들이 바뀌면서 특정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공사 현장이나 주변 지역이 함몰되거나 침하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공사 현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 지나시는 분들은 이런 땅 꺼짐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폭우로 집안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또 비가 그친 뒤에 싱크홀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전조 증상이 따로 있나요? 예, 땅 꺼짐 현상, 그러니까 싱크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를테면은 뭐 나무가 특정하게 기울어져 있다거나 혹은 또 나무 주변에 이를테면 땅이 물렁물렁해져 있다거나 또 뭐 보행로 주변에서도 땅이 물렁물렁하거나 혹은 또 평상시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않은 곳인데 물이 고여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땅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네. 그러한 곳들은 가급적이면 회피해서 지나다니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셨을 때는 지자체라든지 119에 신고하셔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마 뭐 산사태도 좀 비슷한 전조 증상일 것 같은데 산사태의 전조 증상 그리고 만약 산사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산사태 같은 경우는 뭐 전조 증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은 자갈이라든지 모래가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눈으로 보였을 때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흘러내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가 있고요. 예. 여기도 똑같이 수목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특정하게 기울어져 있다거나 혹은 또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산사태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상시에 물이 솟는 샘이라든지 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산사태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생물학적으로는 새들이 갑자기 단체로 날아오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전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어떤 대비를 또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2차 피해가 낫지 않으려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산사태가 발생하는 곳이 순수한 산림 지역, 깊은 산림 지역이라면 뭐 이를테면 산림이 훼손되긴 하겠지만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있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사면에 인접한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렇죠. 혹은 또 이러면 산에 가까이 있는 이러한 이제 주거 지역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안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인접한 공동주택에 인접한 이런 사면들의 주변에
이를테면 배수로가 정확하게 다 정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산소태 전조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또 오히려 더 예방적으로는 이렇게 사면에 가까운 구역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기간에는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서 며칠 정도는 다른 곳에서 기거를 하시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평상시 비상 상황에서 대피를 하셔야 되는 대피 경로라든지 또 이를테면 대피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해를 좀 충분히 하고 계셔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를 하실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내리게 되면 침수 지역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집에도 물이 많이 차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에 침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뭐 빨리 뭐 물론 이제 집에 침수가 되면 여러 가지 집에서 챙길 것들이 많다고 그렇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본인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한 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물이 차기 때문에 자칫 시기를 놓치면 대피를 못 하시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이 침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빨리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챙기셔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피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가능하시다면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은 차단하시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는 대피 이후에는 본인의 침수 사실 혹은 또 침수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 정보를 신고를 하시거나 또 도움을 요청하셔서 후속 조치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어제 또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도로에서 폭우에 쓰러진 가로수를 이제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이 돼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감전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통전이 되고 있는 한마디로 전기가 흐르고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식별하시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침수된 지역을 접촉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침수가 된 지역을 가급적 회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고요. 또 이를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 정비 작업을 하시거나 또 구조를 해서 출동하는 소방대원이나 경찰분들 이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제 이 침수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이제 통전이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안전 조치를 하신 이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네. 한편으로는 이런 이 감전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 뭐 전선이 끊겨 있다거나 혹은 전신주가 전도돼서 넘어져 있거나 혹은 또 전신주가 잠겨 있는 상황을 확인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신고를 하셔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이제 번개도 함께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비가 많으니까 네. 우산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쓰는 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넓은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나무가 없는 예. 평지 같은 경우, 넓은 평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산을 써서 우산을 쓰는 높이 정도만 하더라도 다른 부분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건물들이 있고 또 가로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벼락이 쳤을 때 우산을 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심 내에서 직접 벼락을 맞는 상황들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우산을 반드시 뭐 쓰지 마시라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우산을 쓰셨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침수가 돼서 바닥이 안 보이는 상황 그리고 내가 우산을 써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이렇다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산을 무리하게 눌러 쓰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에 얼굴을 가리게끔 쓰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보면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차나 이제 버스 침수가 돼서 놓고 가는 상황도 이어졌는데 이제 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차오르다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일단 차는 일단 침수가 돼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차는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내 차기 때문에 이 차를 끌고 또 차가 움직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움직여서 같이 탈출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예. 당장은 운전이 가능하더라도 침수가 되는 상황에서 이동 상황에서 멈추거나 또 계속 침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사실상 차량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차 문이 잘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수압에 의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는 조금 기다리면 안쪽에 차량 좌석 안쪽에도 물이 차면서 압력이 맞춰지면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니까 그때 탈출을 해라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문을 열거나 썬루프를 열거나 하셔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작동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못 열릴 창문이 안 열린다면 창문을 하셔서라도 일단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신 다음에는 본인이 가장 침수가 된 지역 바깥으로 빨리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다만 이때 나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창문은 잠그시지 마시고 차키도 그대로 꽂아놓은 대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물이 다 빠진 이후에 이 차량들을 이동하고 또 상황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차키도 빼가고 문도 잠겨 있으면 사실상 이 다음에 수습하는 내가 직접 와서 수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 차를 옮기거나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장애가 걸려서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혹은 이런 부분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키는 꽂아놓고 문은 열어놓은 상태로 이동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이제 차를 가지고 앞에 침수가 된 지역을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앞차를 보면서 이 길은 안 가야겠다 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까? 일단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타이어가 어느 정도 잠겼느냐라는 것들로 판단을 하는데요. 네. 타이어가 한 3분의 2 정도 잠겼다라고 하면 거기는 차로 건너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많이 잠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타이어가 3분의 2 정도 잠긴다 그러면 타이어의 부력 때문에 차가 제대로 운전이 되지 않거나 혹은 또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앞차의 타이어가 절반 이상이 잠겼다면 그쪽 길은 선택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그렇고 11일까지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더 내릴 거다 이렇게 예보된 상태인데요. 마지막으로 폭우 피해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렇게 폭우가 이제 한 차례 지나간 다음에 이미 지하수나 이런 데 물을 한마디로 땅도 많이 머금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똑같이 비가 오면 바로바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이렇게 이제 장기간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례 없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이유들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번 주 중에 이를테면 이런 폭우가 또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네. 경우에 특히 이제 사면 붕괴라든지 산사태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위험한 취약한 지구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 비가 오는 가운데 무리하게 이런 이제 복구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복구 작업들을 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또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아직까지 비가 낮에는 소강 상태지만 또 저녁이라든지 밤에 또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네. 뭐 낮에 비가 조금 적게 온다 그래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가급적 이번 주에는 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